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종로 해커스에서 리스닝을 강의하고 있는 임세훈입니다. 11월 13일 토익 총평 저와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평 진행하기 전에요. 먼저 우리 해커스 토익 사이트 들어가시면요. 더 많은 정보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들어와 주시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파트 1입니다. 우선은 사람 중심 사진이 세 문제에 나왔거든요. 이건 항상 뭐 한 반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난이도 굉장히 무난했어요. 그 다음에 사물 풍경 중심 사진이 이번에는 한 문제쯤 나왔습니다. 보통은 요게 한 두 문제쯤 나왔는데 이번엔 조금 적었고요. 난이도는 살짝 올라갔네요. 그런데 문제는 혼합형 사진입니다. 혼합형 사진은요, 사진만 딱 봤을 때는 누가 중심인지 모르거든요. 즉 문제 출제자 맘대로 내는 부분이라 안 그래도 좀 까다로운데 문제가 두 문제 나왔고요. 난이도가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 난이도는 중상상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내가 이번에 파트 1을 보면서 너무 어려웠어요. 나만 어려웠으면 어떡하죠? 파트 1 쉽다라고 막 엄청 들었는데 안심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 토익 시험이라는 건요. 마무리가 아니에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를 바탕으로 내가 어디까지 갔나를 보는 거고요. 이 총평 강의를 통해서 앞으로 내가 이런 식으로 더 공부를 해 나가야 되겠구나. 여러분이 토익을 공부가 아니라 공략을 하는 그 방법을 한번 오늘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파트 1 같은 경우는요. 항상 사람이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사람이 거의 센터예요. 그리고 나서요. 사람이 있으면 동작으로 갈 거고요. 그 다음 사람이 있든 없든 이걸 본 다음엔 사물 복장으로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경으로 넘어가면 될 겁니다. 이게 착착착착 들어가야 되고요. 대신에 이 단계가 좀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너무 막 세세하게 다 보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닙니다. 항상 짜투리적인 게 아니라 큼지막 센터적인 거. 파트 1의 정답의 목표는 명확해요. 여러분이 눈을 감고 답을 들었을 때 그 장면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디 이상한 구석탱이 있는 거는 힌트로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이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정답 찾는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일단 완전 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들었을 때 흠잡을 데가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답은 꼬투리가 하나라도 잡히면 그냥 오답이에요. 그런데 한 문장이 오답인 이유가 하나일 때도 있지만 두 개, 세 개일 때도 있거든요. 다 못 잡으셔도 돼요. 그냥 한 놈만 잡으면 걔는 오답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물건 없는데 장소 아닌데 나오면 무조건 오답일 거고요. 특히 요즘엔 이런 패턴이 많이 들었어요. 일부러 정답만 어렵게 발음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쭉쭉쭉 들으면서 이거는 오답인데 이건 오답인데 하다가 갑자기 중간쯤에서 막혀요. 그럼 우리는 당황하죠. 어떻게? 못 들었어. 괜찮아요. 객관식이잖아요. 세모 치세요. 세모 치고 나머지의 승부를 걸어보면 돼요. 그래서 답이 없어요. 마지막까지. 그럼 세모가 답일 거고 더 확실한 답이 나와요. 그러면은 세모가 아니라 갈아타면 되는 거죠. 객관식이라는 걸 여러분이 담뿍 가지고 천천히 가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요즘 파트 1이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일부러 정답만 어렵게 얘기하거든요. 발음으로. 어휘가 어렵다기보단 발음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차분하게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즉 속어법이라는 거 당황하지 않으시면 공부 아닙니다. 공략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오늘 어휘 보시면요. 첫 번째는 이 peer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peer는 보통 부둣가, 항구 이런 쪽을 말하는 편인데 우리가 말하면은 뭐 보편적으로 약간 배들 있고 이런 좀 거창한 데를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데도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지금 배 주차되어 있는 요런 데 있죠? 이런 간이로 만든 다리라든지 아니면 좀 제대로 만든 다리 부분 다 상관없어요. 이렇게 배에 붙어서 배에서 왔다 갔다 걸어 다닐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보통 pier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여러분이 거창한 거, 되게 뭐 어떻게 보면 깔끔한 거 이런 것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다시 한번 이런 부분도 요즘은 사진 많이 나오니까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죠. 그럼 사람들이 이 pier 위를 지나가고 있다 해도 될 거고요. 이런데 위에서 이렇게
낚싯대 던져가지고 낚시를 하는 그런 장면도 종종 등장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되게 유명한 거죠. wearing 하고요. putting on입니다. 일단은 둘 다 우리말로는 입다 착용하다라는 뜻이지만 사실 결정적인 차이가 있죠. 이 wearing 같은 경우는요. 이미 착용을 완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겁니다. 어서 많이 보던 사람이죠? 좀 닮았나요? 접니다, 여러분. 자, 지금 저는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을 완료하고 사진을 찍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착용을 완료한 상황, 누가 봐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을 상황은 wearing을 쓴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상황이죠. 지금 여기 신발이 있고요. 구두가 있죠. 그 다음에 구두 끈을 손으로 잡고 있어요. 이 말은 아직 착용을 완료하지 않았고 신는 중, 착용하는 중이라는 거죠. 이때는 putting on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한글로 해석을 보면 다 입다 착용하다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 영어로는 엄청 다릅니다. 여러분이 어려운 건 아닌데 의외로 되게 당황하면 많이 낚이거든요. 조심해서 보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notebook. 아이고 이거 너무 한국에서 노트북 컴퓨터라고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notebook이라고 나오면은 반드시 막 노트북이 생각이 난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그 노트북 컴퓨터는 여러분 랩탑 컴퓨터입니다. 일단 영어를 배우니까 명칭은 제대로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 보시면은 여기 이제 등장인물들이 있어요. 어우, 표정 엄청 무서워요. 그죠? 자, 근데 지금 대표적으로 뭔가 들고 있단 말이죠. 자, 이게 뭘까요? 몰라요, 사실. 그냥 뭐 공책 같은 걸 수도 있고 달력일 수도 있고 봉투일 수도 있고 사진이 명확하지 않단 말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제가 노트북이라고 이 명칭을 했어요. 묘사를 했어요. 여러분은 노트북이 아닐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세모 치는 거예요. 세모를 쳐놓고 나머지 보기를 보시는 거예요. 봤는데 나머지에선 이래서라는 오답인 이유가 명확하게 나왔단 말이죠. 그럼 내가 노트북인지 아닌지 헷갈려서 세모를 친 요 친구가 정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답을 알아들어야만 답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답만 못 알아들어도 답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다시 한번 토익을 공략해 나가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유 있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reaching for 라는 표현이거든요. 우리 reach는 원래는 도달하다, 도착하다 또는 뭐 전화, 연락하다 이런 의미가 되지만 전치사 for가 붙을 때는요 되게 중요합니다. 손을 뻗고 있는 거죠. 지금 저는 화면으로 손을 뻗고 있죠? 요게 reaching for가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여기 수영 선수가 여기다가 손을 지금 쫙 뻗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런 사진 나오면 뭐라고 할 거예요? 수영하고 있다 해도 되지만 손을 뻗고 있다라고 해도 되는데 포인트는 hand, arm 이런 손이나 팔이라는 단어를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어랑 수거를 많이 알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거 잘 보셔야 되겠고요. In a row, in line, along 이라는 표현입니다. 일단 in a row라든지 in line은 일렬로 한 줄로라는 표현이죠. along, 뭐뭇을 따라서인데 은근 뜻이 달라 보이지만 같아요. 이 along은 길쭉한 걸 따라가는 겁니다. 길쭉한 걸 따라가는 건 일렬로 쭉 따라간다는 내용이죠. 결국에는 우리말 글자는 다르지만 내용은 같다라는 거고요. 이런 장면 많이 볼 겁니다. 저도 이런 그래서 좀 이렇게 한 1년쯤 놀다 오고 싶은데 보시면은 나무들이 쭈루루룩 일렬로 되어 있고요. 나무가 계단을 따라서 세워져 있고 심어져 있고요. 이런 식의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루루룩 서 있다, 일렬로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도 뭐 예를 들면 지금 나무가 있지만 어떤 물건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다고 해볼게요. 뭐 예를 들면 뭐가 좋을까요? 화분이라고 해볼까요? 화분이 나무 아래에 놓여져 있다. 이런 식으로 가도 되겠죠. 근데 화분이 일렬로 나무 아래. 뭐 아니면 우리 길거리 가다 보면 자전거 같은 거 따릉이들 많이 세워져 있잖아요. 따릉이들이 일렬로 뭐 예를 들면 도로를 따라서 이런 식으로도 많이 나오는 장면들. 그러니까 일렬로라는 것들 여러분이
많이 나오니까 꼭 암기해 주세요. 자, arranged in a circle입니다. arrange는요, 원래 배열하다, 배치하다라는 뜻입니다. part 1에서는 이 뜻으로밖에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원형으로 둥글게 배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뻔해요. 연필들이 이렇게 이 끝을 이렇게 뭐지 이게 아니라 그냥 둥글게 돼 있으면 in a circle. 이건 굉장히 뻔한 패턴입니다. 그런데 이 part 1에서는 arrange가 배열하다, 배치하다지만 2, 3, 4에서는요. 여기서는 준비하다라는 뜻으로 확장이 좀 됩니다. 이거는 외워두셔야 돼요. 예를 들면은 제가 왜 이렇게 확장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수업을 들어왔어요. 근데 책상하고 막 의자가 막 엉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막 짜증을 내면서 학생들한테 아니 여러분 교실인데 왜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당장 정리하세요! 이렇게 말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아마 여러분 잠깐 나가 계시면요. 제가 책상하고 이제 얼른 배열할게요. 배치할게요. 왜죠? 수업 준비해야 되잖아요. 내 수업 내가 준비해야지. 누가 준비해요? 그러니까 배열 배치하는 게 결국에는 뭔가를 준비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연상을 해주시면 암기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파트 1 마무리 가볼게요. 사진 너무 꼼꼼하게 보지 마세요. 자꾸 요즘 들어서는 단순한 사진들이 잘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물건들이라든지 상황들이 많이 들어있단 말이죠. 근데 짜잘한 거 하나씩 다 보려고 하면 시간을 아무리 많이 줘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가장 큼지막한 거 다시 한번 파트 1 정답의 목표가 뭐라고 했어요? 눈을 감고 정답을 들었을 때 장면을 묘사할 수 있어야 돼요. 가장 센터적인 거. 요거 보시고요. 자, 못 알아들어도 우리 이제 속어법 갈 겁니다. 특히 다시 한번 요즘 들어서 파트 1이라든지 2에선 이런 식으로 정답만 어렵게 말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나 못 알아들었다고 좌절하지 말란 얘기인 거죠. 없는 거 오답이고요. 결국에는 이런저런 스킬들 알아도 근데 어휘랑 발음 모르면 못 풉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들 여러분이 공부하시면서 감각 기르면서 이런 스킬들을 가지고 부족한 점을 조금 빨리 극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파트 3 넘어갑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의 굉장히 힘든 구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스키밍 난이도가 중상이었어요. 사실상 중상이라는 거는 짧은 보기가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서라기보다는 이 스키밍 할 게 많다 보니까 시간이 모자랐다는 거죠. 이거를 좀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결국 그러니까 리스닝을 잘하기 위해서는요. 리스닝 주구장창 듣는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리딩도 잘하셔야 돼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딩, 특히 파 6나 파 7을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요. 리스닝에도 유의미할 정도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시거든요. 항상 여러분은 리스닝을 공부하시는 게 아니에요. 리딩을 공부하시는 게 아니에요. 토익을 공부하고 있다. 연결되어 있다 생각하시고요. 스크립트 내용은 뭐 그냥 그랬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엄청 단순하게 나오진 않았던 것 같고요. 발음, 이거 셌어요. 진짜로 발음 들으면서 진짜 우리 모두 이렇게 생각했을 거야. 스피커 탓을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스피커 탓이라기보다는 우리 귀 탓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지 않은 탓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오시면서 언니 오빠들 노래 듣지 마세요. 그동안 리스닝 공부했던 것들로 귀를 워밍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거 나왔을 때도 최대한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대망의 패러프레이징. 보통 패러프레이징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시험 같은 경우는 우와, 와 이 정도로 진짜로 패러프레이징을 쉬운 것부터 어려운 것까지 우악 다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이 패러프레이징도 뭐예요? 결국엔 다른 말로 바꾸는 거예요. 어휘랑 수거 같은 거 많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시 하나까지 똑같은 걸 찾으려고 하면 절대 못 가요. 토시 하나 따라가는 게 아니라 비슷한 내용을 쓱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비슷한 내용 쓱 따라가는 거. 결국 그래서 오늘의 난이도 한 번 더 그러니까 좌절하지 마세요. 오늘 어려운 거 맞습니다. 두 번째, 어렵다고 느껴질 때는요. 의외로 점수가 괜찮아요. 왜냐하면 남들도 다 틀리거든요. 근데 쉽다고 느꼈잖아요. 그땐 의외로 점수가 잘 안 나옵니다. 왜? 남들도 일단 다 잘 받고 실수 하나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히려 어려운 시험이 우리한테 좀 더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그래서 스키밍 일단 잘 하셔야 된다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스키밍은 결국 리딩적인 요소가 좀 들어가니까 직독직히 할 수 있게 스스스슥 독해 연습 잘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정답 체크합니다. 세 문제가 한 세트 순서대로 나올 거고요. 보기 중에서도 보기 4개가 다 안 나와요. 정답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보기 보고 있다가 에라 들리는 거 그리고 힌트는 한 번씩밖에 안 나오죠.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고를 수 있어야 돼요. 과감하게가 사실상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스크립트 끝나고 바로 문제 읽어주는데 우리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답을 못 골랐어요. 좌절할 시간 없어요. 그냥 넘어가세요. 어차피 다시 들려주지도 않고 기다려주지도 않거든요. 여기서 내가 앞에 거 못 풀었어 어떡해 이러고 있어봤자 다음 것도 못 풀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최대한 우리 합리적으로 이왕 지나간 건 끝 2번 다시 만날 일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나서 들어오고 다시 만나지 말자 이렇게 안녕 보내고 새로 오는 친구를 여러분이 얼른 잡아주시면 그러면 손해가 조금 많이 줄어들겠죠. 스플래시 데미지가 많이 줄어들 겁니다. 자, 우리 의도 파악 유형. 전 진짜 이 의도 파악이란 게 너무 싫어요. 어렵거든요. 의도는 생각입니다. 생각을 어떻게 파악해요? 못해요. 말하지 않으니까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유추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이 인용어구의 앞과 뒤쪽에서 거의 힌트가 나오고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약간 방어적으로 못 풀겠으면 에라 버리고 넘어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긴 합니다. 자, 봤을 때 100년 전에 세워진 캐슬 구매하고 싶어요. 얼마죠? 1,800억 정도 합니다.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성 사고 싶다 저도 그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남자의 직업은 무엇인가? 그럼 우린 보통 남자의 직업이 뭐냐라고 생각하면 남자 대사에서 힌트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는 여자 대사에서 힌트가 나왔어요. 성산대잖아요. 부동산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남자가 누구예요? 부동산 관련된 사람이란 얘기죠. 남자는 부동산 관련된 사람이다. 그죠? 그 다음에 한번 볼래요? 그랬더니 네, 볼 건데 설계도 있을까요? 구조가 좀 궁금합니다. 있는데 완전 오래됐다고 얘기했거든요. 솔직히 이건 의도 파악치고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래됐어요라는 얘기는 즉 낡았다는 얘기인 거죠. 좀 뭐가 구조가 달라졌을 수도 있다라는 거 보니까 나오잖아요. 개조를 좀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거랑 구조가 다르다. 즉 여기서는 오래됐다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우리 구식이라는 표현이 outdated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요즘 그런 표현이 있죠. 저세상 패션이다. 뭐 저세상 개념이다. 막 이런 내용 하잖아요. 저는 사실 옛날에 이게 칭찬인 줄 알았어요. 옛날에 어떤 학생이 저한테 선생님 요즘 패션 완전 저세상 패션이에요. 막 얘기를 하는 거지 나한테. 그래서 저는 되게 고마워요. 어머 왜 이래. 그래서 되게 기분 좋았거든요. 막 독특하다. 막 남들과 뭔가 다르게 눈에 띈다 이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다른 반 가서 자랑했더니 학생들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보니까 욕이래요. 자, 이거 그거예요. 후졌다 쉽게 말하면 꼬졌다 이겁니다. 자, outdated. 요즘 세상을 나가버린 거죠. 저 세상 겁니다. 죽었어요, 완전.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비슷한 표현이 out of date 똑같은 거고요. old fashion입니다. 참고로 이 드드 발음은 죽인다고 보시면 돼요. old fashioned 하지 마시고요. old fashion. old fashion 이렇게 발음을 좀 해주시면 돼요. 패션이 올드하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후졌다, 꼬졌다 이런 의미로 간단하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이 볼 때 리스닝이잖아요. 버퍼링이 있으면 안 돼요. 들었는데 이거를 구식이야. 그 다음에 구식이니까 후졌다, 꼬졌다 이렇게 한번 과정을 거쳐버리면 이미 늦어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이 단어를 외우실 때는요. 평소에 내가 쓰는 어휘로 조금 바꿔주는 거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야 빠르거든요. 어쨌든 다시 한번 자 구조 좀 알려주세요. 있는데 완전 오래된 거예요. 얘는 되게 옛날 거구나, 낡았구나, 혹은 요즘 거랑 일치하지 않는구나, 달라졌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말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요 생일 모임을 거기서 한대요. 모임, 생일 모임 요즘 요거 되게 많이 써요. gathering 이란 표현을 쓰는데 옛날에는 뭐 party라든지 피크닉이라든지 뭐 celebration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행사의 이름을 좀 많이 이야기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그냥 그런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gathering이라고 표현을 좀 합니다. 당연히 이런 gathering 같은 경우는 뭐 party라든지 celebration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 갈 수 있겠고요. 혹은 일종의 event라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참고하셔야 되는 건 이 event 같은 경우는요. 꼭 긍정적인 걸 말하진 않아요. 중립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걸 수도 있고 그냥 중립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거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부정적인 걸 수도 있거든요. 실제 토익에서 car accident 이것도 일종의 이벤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인성이 말살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벤트는 일종의 그냥 중립적인 사건, 행사를 말할 뿐이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토익 레스닝 민지원입니다. 오늘 시험 보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시험 보고 나와서 진짜 어렵네 뭐야 하고 불만만 얘기하지 말고 우리 해커스 토익 사이트 들어가서 오늘 정답이 뭐였는지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좀 몰랐어가지고 헷갈리고 어려웠는지 확인하시고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총평 강의에서 오늘 어떤 시험이 나왔는지 어떤 경향이 최근에 출제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가장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 저희 오늘 시험은 어땠느냐 잠깐 말씀드리고 하면 난이도는 파트 2 중간 정도 우리 항상 이 정도의 파트 2의 난이도가 나옵니다. 근데 초반은 아무래도 항상 쉽죠. 근데 너무 쉽다고 방심하지 말고 끝에 부분이 어려운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험들도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한 중간 정도. 근데 물론 그 중에서 아주 어려운 어휘들이나 조금 우리 연습이 먼저 되어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오늘 같이 볼 거고요. 그리고 파트 4가 특히 어휘 같은 것들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말하는 내용들도 어렵고 내가 한국어로도 이런 내용을 잘 안 듣는데 그거를 영어로 들으려고 하는 좀 이렇게 공적인 스피치 같은 게 어렵죠. 근데 파트 4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 정답은 찍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걸 전부 다 알아듣는 게 우리가 목표가 아니죠. 네, 다 딕테이션 해가지고 다 쓰세요가 지금 시험이 묻는 게 아니죠. 지금 나온 내용이랑 같은 걸로 써져 있는 거 ABCD에서 정답 찍어주시면 되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나오셨기를 바라면서 오늘 내용 시작을 해볼게요. 파트 일단 할만한 의문사 질문 같은 게 어떤 거 있었냐. When finish, when complete 너무 잘 나오는 조합이죠. 언제 끝나 라든지 아니면 when start 이렇게 언제 시작해 이런 것도 좋아합니다. 일단은 in spring, summer, fall, winter 다 가능하겠습니다. When need, when do you need? 몇 시에 필요해? 언제 필요해? 했을 때 at 2 p.m., at 3 p.m., 3시에 필요해. when만 들어도 정답으로 찍을 수 있는 why unavailable 하고 Why is somebody unavailable? 사람이 왜 unavailable 해? 이렇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왜 시간이 안 되냐 이런 느낌. 아니면 제품이 왜 unavailable 해? 이렇게 물어보면 구매를 못하고 이용을 못하고 이런 뜻이 되죠. 여기서 발음을 이제 또박또박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Why unavailable? 하고 나오는데 생각해보면 사실 왜 이용 가능해? 이건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somebody, 예를 들어 manager, why is manager available? 그 사람은 시간이 왜 돼? 이렇게 말이 좀 이상하죠. 그래서 why가 이렇게 부정적인 표현이라 쓰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면 why somebody unavailable? 왜 사람 시간 안 됩니까? 근데 거기서 이게 조금 뒤에 헷갈렸더라도 because 주어가 동사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 휴가 갔으니까 이런 거 나왔으면 정답으로 찍으시는 거죠. Where did it go? Where did you go? 너 어디 갔었니? 할 거면 I went to a doctor's appointment. I had a doctor's appointment. 병원 진료가 있었다. 이런 거 있으면 답으로 찍으시는 할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디만 들어도 찍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일반 질문, 의문사 없는 질문들 보시면요. Arrive until tomorrow, won't you? 하고 너 내일이면 도착하지? 이렇게 물어봤을 때 definitely 이게 발음이 definitely 했을 때 조금 듣기 부담스러운데 물론이다 이래가지고 yes의 뜻인 거죠. 아니면 너 그럴 시간 있니? 라고 했을 때 no, I don't think so. 아니, 없는데 이러고 I don't think,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사람이 자기 의견을 얘기하네? 이런 게 절대 아니죠. I don't think so는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냥 부정의 뜻이 되겠습니다. 너무 no 이것만 얘기하면은 정없으니까 아닌 것 같아 같은 느낌을 붙여주는 거. 그 다음에 did you do something? 너가 했니? 했을 때 yes, I did. No, I didn't. 이런 거 나오면 정답으로 바로 찍어야죠. 그 다음에 have you done? 그죠? Have somebody done? 그 사람이 그게 다 끝냈니? 라고 현재 완료로 묻겠습니다. Did you? 끝났어? 과거. Have you done? 해서 과거에 한 게 현재까지 그죠? 다 끝났니? 라고 해서 Not yet.
지금 아직은 아닌데 but soon 금방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당연히 정답으로 찍어주셔야 됩니다. Are you ready? 다 준비됐니? 그거 다 준비됐어? 했을 때 yes, we finalized it yesterday. 준비됐고 finalize, 마무리를 했다라는 동사가 되겠죠.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라는 긍정의 뜻을 그대로 얘기해 준 거. 아니면 우리 그 일반 질문은 아니고 이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선택 질문이죠. 오전 비행기 탈 것입니까? 오후 비행기 탈 것입니까? 그래서 cheaper option, 뭐가 더 싸죠? less expensive, 뭐가 덜 비싸죠? 이런 식으로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는 거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어떤 걸로 구매하세요? 어떤 걸로 예약하세요? 했을 때 더 싼 거? 이렇게 물어보면 좀 간단하게 여러분 찍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요 정도는 좀 할 만한 질문들이 항상 약간 절반 정도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어려운 건 고난도들이죠. 자, 우리는 그래서 그 일반 질문에서도 할 만한 바로 정답으로 찍어야 했던 yes, no 답하는 거 표현 조금 더 보니까요. yes라고 했을 때 sure, of course, 물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문사 없는 질문에서 의문사 WH로 시작하지 않는 질문에서 did you, do you, have you 하고 물어봤으면 네, 물론입니다. 우리 아까 definitely 이런 표현 봤죠? certainly, 물론입니다. 영국의 센터는 T 발음 살리면 certainly 하겠죠? certainly, 물론이다. absolutely, 그래서 물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되겠습니다. 의문사 질문 말고 의문사 없는 질문에서 항상 답이죠. 밑에 no 이렇게 아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 대신에 actually가 부정의 답으로 쓴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주시면서 그게 말이죠. 사실은요. 뭐 이때까지 거짓말했다는 게 아니라 질문에서 Are we behind schedule? behind schedule 발음 괜찮나요? 우리 일정보다 밀렸니? 해서 우리가 지금 마감 기한을 못 지키고 일정보다 밀렸나 했을 때 actually, 그러니까 no입니다. no. 그래서 사람한테 no 이렇게 얘기 안 하고 actually 아니고 그리고 그러면 그거에 반대되는 표현 we are right on time. 우리 딱 일정에 맞춰가지고 시간 잘 맞춰서 진행하고 있다. 이러면 정답으로 찍어주셔야 되는 actually가 부정의 답으로 다 꽤 자주 나오죠. 자주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actually 나오면 정답 이런 건 없습니다. 그쵸? actually 다음에 주어가 동사 나온 이 부연 설명이 방금 한 말이랑 이제 논리적으로 연결이 잘 되고 있는가 그걸 확인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논란 문제, 어려운 문제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평서문 항상 어렵죠. 우리가 계속 질문이 나오다가 평서문이 한 두세 문항 정도 나오면 질문이 아니니까 대답이 어떻게 해야 될지가 조금 난이도가 있는데 평서문 그리고 돌려서 하는 응답들 질문에 의도가 따로 있는 경우 그리고 말하는 걸 여기도 이제 우회적인 거죠. 의도가 따로 있는 경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난도 어휘로 아마 많은 분들이 오늘 고사장에서 뭐래? 라고 오늘 했을 만한 어휘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평서문부터 볼까요? 우리 일단은 전략 첫 번째는 문장이 나왔으면 문장 듣고 해석이 돼야죠. 나 다니는 미용실쌤 커트 실력이 대박이야 이렇게. 네, 제 선생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서울에서 진짜 제일 잘해, 청담에서 제일 잘하는 쌤이야 라고 얘기했으면 She's the best, 뭐 She's great, I'm really happy with her service. 이 사람 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든다 라는 주어가 동사한다 마침표하고 얘기를 했으면 우리 재빨리 머릿속에서 뭘 생각하셔야 됩니까? 지금 어떤 대화 상황인지를 빨리 파악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정말 대박이야. A. 모바일 앱으로. B. 나 머리 자르러 가야 되는데. C. 한 달에 한 번 간다. 이런 거 나오면 여러분 지금 답을 뭐로 찍어야 됩니까? 대화되고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죠. 그러게 나도 머리 자르러 가야 되는데. 나도 새로운 커트 유목민이죠. 그래서 네, 커트 선생님을 찾아다니고 있었는데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둘이 맞장구 치면서 지금 대화 상황이 이 사람이 정말 잘한다. She's the best. 걔가 엄청 잘한다. 나도 머리 자르러 갈 참이다. 라는 게 우리가 당연히 무슨 대화를 어떻게 이어질지 다 기대하던 건 아니죠. 근데 얘로 찍어주시면 좋겠어요. 두 개 유일하게 그죠?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는, 의사소통이 되고 있는 건 B밖에 없죠. 우리는 나머지 오답 선택지들이 있기 때문에 당장 눈에 보이는 상황은 없더라도 파트 2가 나머지 절대 아닌 거 버리면 남는 거 정답 이렇게 가주시면 좋겠어요. 평서문 하나 더 연습해 보니까 문장에서 오늘 커피카드 충전하시면 무료 쿠폰을 바로 하나 더 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알 것 같잖아요.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대화 상황이. 그쵸? 직원이 손님한테 할 만한 말 아닙니까? 그리고 너무 좋아하는 게 질문으로 답하는 거 너무 좋아하니까 내가 만약에 주어가 동사했다 마침표 이렇게 얘기한 거거나 아니면 이렇게 문장을 잘 못 들었어.
근데 그 중에 ABC 중에 에? 하고 이렇게 문장 끝이 끝나면서 그 문장 끝이 올라가면서 묻는 질문으로 답하는 게 있으면 기왕이면 그걸로 찍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쿠폰을 한 장 더 드려요. 했더니 커피라고 했는데 가구 한 장, 퍼니처 버려요. 쿠폰 오늘 바로 쓸 수 있어요? 괜찮죠? 뭐 맞아요. yes는 좋은데 she 같은 대명사 항상 잘 버려주시면서 네, 오답은 버리고 남는 거 정답으로. 그래서 한 장 더 준다. 내가 그런 서비스를 해주겠다라고 이제 가게가 얘기할 때 손님이 충분히 얘기할 만한 것들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좋아요. 넘어가시면은 우리 정보 출처를 얘기해 주는 거 너무 좋아하죠. 구체적인 정보를 언제야, 어디야, 누구야 하고 물었을 때 그게 어딘지 장소, 언젠지 시점 대신에 The map is available online. 온라인에서 맵을 보시면 된다든지 언제입니까 했을 때 You can download a schedule. 영국의 센터 어떻게 나온다고? You can download a schedule on our website. 샤조나 웹사이트, 우리 웹사이트에서 샤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된다. 이런 것들 항상 좋아라 하겠습니다. 이게 순간 들었을 땐 좀 불친절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 그 친절함의 정도. 그래서 지금 물어본 정보를 주는 답이 뭐냐가 아니죠. 물어본 정보랑 지금 물어본 거랑 말이 통하는 거 고르는 거니까 이런 애들은 거의 고정적으로 나오는 응답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해 주셔야 되는 케이스 좀 볼까요, 여러분? 질문 들었을 때 이 한국어를 보세요. 한국어 질문을. 너 시험 전에 노랭이 단어장 더 안 봐도 돼? 이게 정말 이 의도가 뭡니까, 여러분? 그 사실 확인하고 싶은 건가요? 안 봐도 돼? 이거 더 안 봐도 돼? 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죠, 여러분. 네, 봐야 합니다. 아니요, 안 보면 됩니다가 아니라 영어로 얘기할 거면 Don't you want to? Or Are you sure you don't want to? 그거 안 원해? 이렇게 그거 안 해도 되겠어? 이렇게 물어보는 게 지금 뭡니까? 결국 그러라는 제안 같은 느낌이 되겠습니다. 그러는 게 좋겠다. Maybe you should. 그러는 게 좋겠어 같은 느낌으로. 그랬을 때 여러분 오답은 버리고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좀 그러렴 이런 상황인데 A, B, C 보세요. A. 기출 단어. B. 고사장에서. 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의문사 없는데 명사구라든지 아니면 전치사구 이렇게 말하다만 동사가 없는 것들 오답으로 버리시고 지금 배터리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괜찮을까요? 아니 단어장인데 배터리가 왜 나와요? 여러분 우리 노랭이 앱이 있어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앱이 있는데 가면은 그 버블 게임도 할 수 있고 내가 틀린 단어만 또 모아가지고 다시 학습도 할 수 있고 아주 좋은 모바일 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 지금 배터리가 없어 라는 상황이 그래서 내가 노랭이 단어장을 앱을 못 봐 이런 상황이 되겠어요. 그래서 너 파일을 확인 안 해도 되니? 다큐멘트 안 봐도 되니? 라고 했을 때 나 지금 컴퓨터가 안 되네 라고 얘기하는 것도 가능한 거. 자 넘어와서 그 다음도 여러분 응답 답하는 의도를 빨리 캐치하는 경우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질문에서 매번 나오는 거 Who's in charge of? 누가 담당입니까? Who's responsible for? 누가 책임지고 있습니까? Who created? Who made this? 누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누가 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몰라를 It's still being discussed. 아직 당하고 있어요. 라고 우리 파트 1 사진 묘사할 때 많이 나오는 진행 수동태죠. 아직도 디스커스 당하고 있다. 우리 그래서 아직 안 정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 여기 뒤에다가 그래서 몰라를 집어넣으면 여러분 훨씬 더 쉽습니다. 아니 누구냐는데 논의해? 이게 왜 나와가 아니라 누굽니까? 아직 논의 중이라서 몰라. 그죠? 논의 중이라서 몰라. 우리 who's in charge of 같은 charge 형용사로 담당인 책임인 나왔더니 charge the battery 배터리를 충전한다 이런 식의 발음이 방금 들린 사운드가 다시 들려 이런 건 꼭 버리셔야 됐죠. 응답 의도 파악하는 거 하나 더 볼까요, 여러분? 일단 질문 청해부터 신입사원 워크숍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How did everyone enjoy? 다들 어떻게 잘 즐겼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다들 좋아하더랍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서도 여러분 The session won't finish until tomorrow. 우리 요 해석 조심하시면서요. Not until 내일 되어서야 끝난다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The session won't finish until tomorrow. 내일 돼서야 finish 한다요. 내일 돼서야 finish 한다. 내일 될 때까지는 finish 안 하고 그죠? 내일 밤이 넘어갈 때까지는 finish 안 하고 그래서 워크샵 세션으로 바꿔주면서
그거 아직 안 끝났는데?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되겠어요. 그래서 아직 모른다. 이런 게 몇 번이나 나왔던 패턴인데 뭐 예를 들어 우리 Customer Satisfaction Survey 결과가 어때요? 그랬더니 그거 우리 오늘 나눠줬는데요? 라고 서베이 오늘 시작했어요. 서베이 오늘 시작해서 몰라요. 라고 얘기하는 거. 저희 뭐 그분이 우리 호텔에서 숙박은 마음에 드셨대요? 그분 아직 체크아웃을 안 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죠? 체크아웃 안 해서 호텔에서 숙박이 어땠는지 모른다 상황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여기서도 여러분 뭐 광화문에서라는 이제 동사가 없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다들 만족해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위치를 준다거나 우리 한국어는 2박 3일인데 영어 말순서는 3 days and 2 nights 하고 얘기하면 되겠네요. 2 nights. 네. 그래서 2박 3일 뭐 이렇게 얘기할 때 호텔 같은 데서 얘기 자주 하자. 어디 이렇게 여행 갔을 때 할 만한 표현들인데요. 네, 말 안 통한 건 버리시고 말 통하고 있는 그래서 모르겠다는 그 의도를 응답의 의도를 알아주셔야 됩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까요? 카페테리아 하고 구내 식당이 어디예요? 라고 했을 때 몰라. 나 도시락 싸서 다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이게 여러분 뭐 시리즈가 쭉 있거든요. 처음 나온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주차장이 어딘가요? 전 버스 타고 다니는데요. 아니면 심지어 너 이번에 최근에 생긴 그 카페 가봤어? 카페테리아 말고 이제 카페 가봤니? 했더니 나는 카페테리아만 다녀. 뭐 이렇게도 얘기한 적이 있겠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우리 일단 응답 의도는 그래서 내가 모른다는 그쵸? 이게 약간 우리가 바로바로 이 상황을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근데 이 질문하는 사람한테 감정이입을 하지 말고 여러분 한 가지 팁은 이 말하는 사람한테 감정이입을 해보세요. 내가 다음 주까지 바디 프로필을 찍기로 해서 나 계속 요즘 닭가슴살만 먹고 있는데 야 구내식당은 어디야? 언제야? 구내식당 얼마야? 이런 거 물어보면 내가 해줄 수 있는 나는 구내식당 뭐 근처에 구경도 해본 적이 없는데 닭가슴살만 먹느라 고구마만 먹느라 그럼 할 수 있는 말이 뭐예요? 거짓말할 순 없지 않나요 여러분? 구내식당이 1층 아닐까? 이렇게 왠지 그죠? 그래서 자기 상황을 얘기해 준다는 거니까 너무 이걸 어떻게 알아? 뭐 말을 왜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 상황을 얘기하는 그거를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질문 청해하시면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의도가 뭐죠? 사운드로 외우셔야죠. Can you 절대 아니고 Can you? Could you? Will you? Would you? 해줄래? Do you mind doing something? 하면은 그거 하는 거 이제 직역하면 싫으냐 해서 해줄 수 있느냐? 아니면 Can I? Can I? 제가 그래도 될까요? 이렇게 하는 의도들이 다 뭡니까? 요청. 특히나 Can I? 하면은 내가 그래도 될까? 라고 허락을 요청을 하는 건데 그래서 No 할 때 No 라고 이제 안 된다 라는 것만 얘기하는 거 대신에 I should get going. 나 지금 가야 되는데 Can I ask you something? 내가 너 뭐 좀 물어봐도 될까? 나 지금 가야 돼. 뭐 가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클라이언트 미팅 가야 돼. 지금 컨퍼런스 콜 전화회의 하러 가야 돼. 전화회의인데 영상이 같이 보이면 무슨 회의입니까 여러분? 비디오 컨퍼런스 하러 가야 돼 라고. 아니면 전화회의 말고 영상회의 말고 우리 기자들 데리고 하는 언론 기자회견은 뭐라고 하죠? 프레스 컨퍼런스를 가야 해. 기타 등등등등등 가야 되는 이유는 뭐 무궁무진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래도 될까? 라고 요청했을 때 안 되는 이유 아니면 너 그런 것 좀 해줄래? 했더니 제 3자가 has done that. 그거 다른 사람이 했는데? 라고 얘기하는 게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우리 뭐 사내 게시판에 올라온 게시물 좀 수정해 줄래? 그거 올린 거는 제 3자 has posted that. 제 3자가 올린 건데 내가 한 게 아닌데 그래서 no를 얘기해 주는 거 두 개 다 가능한 정답인 거 괜찮나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거절할 때 안 돼요, 싫어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로 거절하는 거 말고도 당연히 여러분 거절하는 이유만 얘기하는 거 그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이게 또 영어 실력 플러스 대화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게 토익이니까 네, 이걸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하나 더 보니까요. 이 의도 파악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 사운드가 이렇게 난다는 건데 와령이, 와령티 하고 한글로 써놔서 와령티. 와ರಂ티 뭡니까? 와령위, 와런티 우리 그러는 게 어때? 절대 왜라는 의미를 살리지 말고 물론 여러분 why don't we? 우리는 왜 안 하는가?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앞에 상황이
우리가 안 하기로 했어. 예를 들어 이번 주에 회의는 안 하기로 했어. 왜 우리는 회의를 안 여는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토익에서 물어보는 건 항상 특히 Part 2에서 물어보는 앞에 맥락이 없죠. 앞에 맥락 없이 Why don't we 하고 시작하는 건 항상 제안입니다. 항상 제안. Why don't we 라는 이렇게 생긴 모습을 보는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그쵸? 우린 듣기니까 Why don't we 라는 발음이 들렸을 때 바로 그러자로 캐치를 하시고 여기다가 sure, good, that's a good idea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쉽죠. 근데 걷다가 it is possible, 가능은 하지. We can afford something. 뭐 그래 그거 뭐 돈은 낼 수 있지. 라든가 we do need something. 뭐 그런 게 필요하기는 하지 같은 이런 애들을 그 강조를 해주면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 그래서 yes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why don't we do something? 우리 그러자 했을 때 it is possible. 뭐 되기야 하지. We do need something. 뭐 그래 그런 게 필요는 하긴 하지. 라고 얘기하는 거 보여주시면 좋겠어요. 아니면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부정을 하면 we can't afford. 아, 그거는 돈이 안 되는데, 돈 낼 수가 없는데 이러면 바로 부정이 되겠죠. 사실 afford는 not이랑 훨씬 더 많이 써가지고 네, 부정의 대답으로도 가능하겠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